이번 시간에는 이재명의 몰락은 시작되었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입장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이재명과 김민석 형제, 그 김민석 형제, 형님은 지금 성공회대 교수를 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인 촛불의 힘인가 이런 그 시민단체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김민석이 이재명의 패망을 기다리고 있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지금 현재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내부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오뚜기가 아무리 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래 애들 장난을 할 때 이렇게 하다가 무게중심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못 일어나잖아요. 애들이 놀 적에 아주 갓난한 애기들을 키울 때 오뚜기를 사다 주면은 애들이 놀다가 애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재미로 이렇게 하다가 무게중심을 잃어버리면은 부모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뚜기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자기가 악마 짓을 하면서 조폭의 그 조직 관리 형태인 보복과 쉽게 말하면 당근과 채찍,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훈장을 주고 이 잔인하게 자신을 반대한 사람은 아주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조폭의 그 조직 관리로서 오늘날까지 자신의 명예를 누려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22대 대통령 국회의원 공천 때 비명행사,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비명행사, 친명, 뭡니까? 행제, 바로 이게 이재명의 조직 원리이면서 이재명이가 성남 국제 PJ파에서 배운 조직 관리의 원칙입니다.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오뚜기와 같이 이제 이재명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의했지만 반란 도둑대의 파멸은 국민적 지지나 명분을 잃어버리면 오뚜기가 무게중심을 잃은 것처럼 패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란 도둑대들은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또 살아남더라도 자신이 그냥 도망온 것이 아니라 이 반란 도둑대들을 반대를 했다든가 혹은 공을 세우기 위해서 반란 도둑 수괴의 목을 베어 가려고 하는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누굽니까? 내부에서 목을 베려고 하니까 반란 수괴가 제일 먼저 자신의 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을 수괴로 한 지금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공산 반란 도둑대들은 지금 이런 그런 혼란에 빠져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며칠 전 북두시민혁명군은 탄핵 심판 전에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양비론, 윤석열이 탄핵인용이 되면은 이재명도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이고 윤석열이 탄핵에서 살아난다면은 이재명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한 가지의 예상과 또 하나는 이재명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으면서 이재명 후계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재명은 그 이재명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의 파멸의 길로 이끄는 데 있어서의 국민적 지지라 할까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그 어떠한 여러 가지 지금 범죄 사실들이 있다. 쉽게 말하면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고 이 상고심이 아니면은 위정교사의 1심에서 무죄가 난 위정교사에서도 지금 이재명을 날려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단일 대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후계자라 하는 이런 명분만 걸머쥐면은 어쩌면은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아무런 수고로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횡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재명이 어쩌면은 민주당 내부의 내통으로 엄밀한 공작에 의해서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 두 가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 탄핵 심판 전에 북두시민혁명군의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이재명 내부에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이나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물까지 북두시민혁명군은 거론했습니다. 가정을 하자면 김민석 형제와 유시민 그리고 정청래 그리고 우원식 의장 등등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재명 지지 그룹에게 이제껏 쉽게 말하면 간을 내놓고 그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팽개치고 이재명에게 지금 충성을 한 이유가 내부적으로는 이재명을 파멸의 길로 공작을 하면서 자신은 이재명 지지자로부터 이렇게 죽을 고생으로 이재명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쇼적인 연극을 해왔다. 혹은 연출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관찰한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군도 없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단일 대호로 만들어 놓은 민주당을 이재명의 후계자라 자칭하면서 이 그룹들이 지금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결론을 먼저 내리면은 이런 판국에서 이재명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아직껏 정규제라든가 조갑제는 눈치를 챘더라고요. 조갑제는 말을 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규제는 아직 똥된장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 마구마구 죽을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재명은 살아날 수 없다. 왜? 내부에서 이미 이재명 이후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나서는 사람이 정치적인 생리로서 먼저 이재명의 후계자를 자칭하게 되는 그 순간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질이 급한 놈이라든가 너무 지나친 자신감으로서 내가 선두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성급한 판단을 한 사람, 쉽게 말하면 성질 급한 놈들, 이런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그 배신자가 되는 순간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현재 아다라시라 그러잖아요. 누가 먼저 여기에 길을 낼 것인가라는 이런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처음이 어렵지. 지금 현재 커밍아웃이 어렵지. 이 커밍아웃이 시작되거나 혹은 제3자 측에서 후보자 교체라는 공작의 말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민주당은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계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면은 전부 다 망하고 이재명도 죽는다. 우리가 지금 후계자를 잘 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차지해야지 이재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정치적 선포를 하면서 이 후계자 경쟁 체제가 시작될 것이다.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동안에 비용을 쓴 게 없잖아요. 에너지도 축적되어 있고 금전도 축적되어 있고 또
쉽게 말하면 횡재하는 거잖아요. 로또 복권과 마찬가지잖아요. 이때까지 모든 것을 이재명이 해가 왔으니까 그대로 뺏어오면 되는 이런 절호의 기회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에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한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 선거판을 씻지도 않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가서 앉기만 하면 되는 대통령 후보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정치의 한 생리, 정치의 이면으로서 이재명이 추락한 이후 파멸하고 난 뒤의 민주당의 그 어떠한 진행 혹은 흐름을 관찰해보는 것도 인생사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일 수 있다. 물론 간접 경험이지만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이제껏 이재명이를 앞에서 얼마나 비굴하게 아첨하고 그 잘난 김민석이 이재명이의 딸랑이를 하는 정치에서 30대 초반 31살인가 32살의 국회의원이 됐던 그 김민석이 이재명에게 딸랑이 짓을 할 적에 얼마나 속이 부글거렸겠습니까? 그것은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답 없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사람은 아쉽게도 이재명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재명 자신의 한계예요. 자신을 넘볼 만큼 훌륭한 사람들은 비명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시켜버리고 친명이라는 이유로 무능한 놈들, 이재명이 자기의 계산으로는 충성심만으로 시민들이 볼 적에는 간신배들을 주변에 두면서 맹목적으로 충성만 하는 놈들, 아무런 도구도 능력도 없는 놈이 무엇으로 충성을 합니까? 능력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 능력을 두려워해서 무능하고 맹목적인 충성파들을 주변에 둔 겁니다. 이 친명들, 그 충성하는 모든 놈을 다 모아도 김민석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시민 한 사람에게 농락당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결론 삼아 말하면 이재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쉽고도 어려운 것이 세상살이라는 것을 이재명은 실감할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재명의 지금 능력이라든가 운명은 여기까지이며 몰락의 길은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후계자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하는 후계자가 중도에서 포기하겠습니까?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치열하게 딸랑이 짓을 하며 충성했던 최민희. 근데 최민희는 국민들의 지지가 없어요. 그러나 정청래 굉장히 많은 지지 세력을 끌어모았습니다. 김민석 일 많이 했어요. 그 지지 세력들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유시민 사이드에서 외곽에서 원외에서 이재명에게 굉장한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들 중에 누가 이재명의 낙점을 받을 것인가? 이재명이 낙점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정하기를 기다릴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의 혼란에 대한 분열에 대한 시나리오도 각양각색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파멸과 그리고 후계 구도, 그러면서 벌어질 약 15일간의 대통령 선거의 레이스를 우리가 경마장에 막건을 산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 돈을 걸었다든가 점심 사기에 내기를 걸었다는 기분을 가지고
민주당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실 것을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해 보세요. 지금 김민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정청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유시민은 어떤 작당을 벌이고 있는가, 앞으로 벌어질 민주당의 분열과 혼란 그리고 대선 국면을 북두시민혁명군 시청자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관찰하실 것을 권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